필러가 너무 과하게 들어가면 처질 수도 있고요. 탄성이 없는 곳에 필러만 넣게 되면 그 무게 때문에 오히려 더 늘어져서 더 커 보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반드시 필러를 선택할 때 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고민을 싹 지워드리는 지우개원 한동엽 원장입니다. 앞서 다른 편에서 보톡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. 가장 오래된 미용 시술 중에 보톡스와 쌍벽을 잇는 게 바로 필러입니다. 보톡스는 근육의 움직임을 줄여서 우리 얼굴을 조금 더 부드럽게 영하게 만들어주는 시술이라면 필러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꺼지는 볼륨을 채워주는 시술이고요.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거의 15년, 20년 동안 함께 해온 시술인데 필러가 어떤 부위에 어떻게 맞으면 효과가 좋을지 그 부작용에 대한 소문도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하면 그런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필러는 기본적으로 꺼진 부위를 채우는 게 맞습니다. 그런데 필러는 반드시 과하게 채웠을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부위를 적당한 용량에 내 욕심의 딱 70%만큼 채우는 게 핵심입니다. 그러면 필러 어디 채우냐?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가운데를 채운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. 양쪽 눈 동공 사이를 채우는 게 어려 보입니다. 즉 이마 또는 코, 입술, 턱끝을 채우면 어려 보이고요. 여기 앞쪽의 볼륨이 살아나면 어려 보이게 됩니다. 가쪽을 채울수록 약간 넙대대해질 수도 있는데 물론 무조건 채워야 하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. 이렇게 거울을 봤을 때 내가 여기 꺼졌으니까 여기를 채워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위도 중요하긴 하지만 어떤 부위에 어떤 필러를 사용해서 얼마만큼을 넣느냐 그것이 사실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필러를 고를 때 사실은 전문가인 의사 선생님들께서 원장님께 고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용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점탄성과 융합성이라는 건데요. 무슨 말이냐면 점탄성은 bouncy, 뭔가 들어갔을 때 탱탱하게 오랫동안 머문다 라는 뜻이고요. 융합성은 뭔가 너무나 부드럽게 우리 조직과 스며들어서 마치 내 살처럼 느껴진다라는 게 핵심입니다. 그럼 점탄성이 중요한 곳은 어디냐? 이마, 관자, 턱끝처럼 뭔가 뼈 위에 올라와 있고 움직이면 안 되는 곳은 탄성이 중요한 필러가 들어가고요. 눈밑이나 애교살, 입술처럼 뭔가 부드럽게 퍼져서 마치 내 원래 살이었던 것처럼 느껴지는 건 융합성이 좋은 필러를 사용하는 게 핵심입니다. 물론 필러가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귀에도 필러를 많이 하고요. 귀 뒤쪽에도 필러해서 앞으로 세우는 필러도 있고요. 두피에도 심지어 필러를 맞기도 합니다. 환자의 니즈에 맞춰서 필러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부위에 볼륨이 부족하고 이 볼륨을 채웠을 때 내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어느 정도 약간 시뮬레이션을 하고 원장님과 상담을 하고 고르면 좋으실 것 같고요. 그런데 여기서의 핵심 키포인트는 사실 필러의 브랜드, 어디 부위를 넣느냐보다 중요한 건 의사의 손 기술입니다. 필러가 사실 가장 많은 부작용이 있는 시술이기도 하거든요. 심하게는 실명이 될 수도 있고 괴사가 될 수도 있고 필러가 너무 과하게 들어가면 처질 수도 있고요. 탄성이 없는 곳에 필러만 넣게 되면 그 무게 때문에 오히려 더 늘어져서 더 커 보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반드시 필러를 선택할 때 그 원장님의 손기술과 원장의 미적 감각을 생각하고 필러를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특히나 요즘에 위고비나 마운저로 때문에 살 빼고 건강 관리하는 분도 많은데 이럴 때 내가 특히 필러를 활용해서 확 채운다 라는 느낌으로 접근하게 되면 지나치게 과해지고 탄력이 없는 상태에서 필러만 넣으면 오히려 얼굴이 별로 덜 이뻐질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의 피부 탄력도와 여러분의 현재 상태를 고려해서 과도한 욕심은 버리시고요. 여러분이 원하는 볼륨의 기준에 딱 70%까지 채우고요. 필요하면 다음번에 10%씩 조금 더 채운다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완벽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여러분의 고민을 싹 지워드리는 지우개원 한동엽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